우리는 보았다로 시작해서 그러나 신문엔 단 한 줄도 못 실었고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는 말로 맺은 글. 생명, 자유, 민주주의가 짓밟힌 1980년 5월 18일. 그 이틀이 지난 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쓴 사직서입니다. 80년 5월의 광주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자유 그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만큼 5.18 정신을 마땅히 우리의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됐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의 첫 회의. 5.18 정신의 계승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5.18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5.18 단체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인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건 당연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매듭 짓자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바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그 자체에 여야 이견은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이미 5.18 묘역을 참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 독재에 항거한 기념비적 운동이라고 5.18 정신을 평가했고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참상을 더 생생히 담을 수 있게 5.18 민중항쟁이란 말을 헌법에 넣자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개혁신당은 995개의 묘비를 일일이 참배하며 누구보다 더 큰 성의를 보였고 조국혁신당은 5.18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60항쟁을 다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5월이면 정치권은 경쟁하듯 광주를 찾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개헌을 약속합니다. 5월이 지나면 여야는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며 광주를 잊고 5.18 정신을 뒤로 미룹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실는 개헌을 제안했지만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도 함께 손보자 선거 민심용 개헌이다 공방만 벌이다가 끝내 개헌안을 폐기시켰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내일 일제히 광주 민주묘역을 찾습니다. 헌법 수록 구호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지 아니면 5월 정신의 온전한 계승으로 이어질지가 이들에게 달렸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정부가 의료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공백 해소에 협조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더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에 동력을 확보했다는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집계 결과 석 달 전 33.9%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원 확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국립대 8곳은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다만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제출한 휴학계를 학교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 일정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 4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이제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이탈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정부는 별도의 구제는 없다고 거듭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찰이 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당일 술을 마신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적으로 드러난 사고 직전 김우중 씨의 행적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일 밤 해당 유흥주점을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고 이후 대리기사가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김 씨가 이번엔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나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술잔에 입을 댄 건 맞지만 마시지는 않았고 차를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김호중 씨가 음주 안 하셨다면 그에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핵심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회수하면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찾지 못하면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방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3시간 압수수색에서 결국 메모리 카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김호중 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들렀던 청담동 유흥주점의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금요일날 오셨던 건 맞을까요? 아유, 좀 모르니까 가시라고요. 영업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남은 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 영장 신청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송치받는 곳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 내일 공연은 물론 6월 초 공연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한낮 기온이 제법 오르면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외식도 그렇지만 냉면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이름난 평양냉면집들은 요즘 한 그릇에 최고 16,000원까지 합니다. 업주들은 채소값에 메밀값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냉면도 이제 맘 편히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이 오기도 전 서울의 한 냉면집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최근 평양냉면 값을 2,000원 더 올려 한 그릇에 15,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한 외식이 아닌 겁니다. 15,000원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가요. 네, 그래서 오늘 친구가 오늘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왔는데 요즘 배달비가 워낙 비싸고 뭘 먹던 한 10,000원 중반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서 서울의 이름난 평양냉면집들은 올 들어 최고 16,000원까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10,000원대를 찍은 뒤 끊임없이 오를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해서 면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명당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먹어서 좀 2명이 먹으면 3, 4만 원이 훌쩍 되는 것 같아서 좀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되고요. 냉면 음식점의 운영자들은 원재료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걸 감안하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국제 곡물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25% 정도 내렸지만 채소류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오름세입니다.
채소값, 고깃값, 메밀 이런 것들 다 하면 평균적으로 30% 정도 올랐는데 그거를 30%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정말 조금씩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치솟는 냉면값에 간편식으로 저렴하게 냉면을 즐기려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4인분에 대략 8,000원대. 최근 대형마트의 냉면 제품 매출은 최대 30% 늘었습니다. 1인분이나 2인분짜리 하나 사서 집안 식구들이랑 같이 집에서 그냥 먹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외식이 버거운 요즘, 이제 평양냉면도 부담 없는 서민 음식으로 불리긴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